나 지금까지 놀았는데 한번 파이팅 해보겠다 라는 친구들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얘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 잘 받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쯤은 나 진짜 파이팅 해봐야지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이제 파이팅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점차 좌절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나는 공부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베이스들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노베이스들 어떤 계기로든 나 이번엔 진짜다 하면서 불태우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열정이 사실 오래 가진 않죠. 언제까지입니까? 자, 책상 앞에 앉자마자 우리는 막막합니다. 근데 책이 막 꽂혀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문제집으로 어떤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아무거나 일단 꼽아 들었어. 책을 딱 폈어.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럼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용을 이제 공부하겠다고 내가 집중하겠어라고 보는데 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머릿속에 와닿아야 내가 집중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잡생각만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인터넷에 들어가죠. 찾아봅니다. 자, 나 지금 노베 몇 등급인데 무슨 강의 들어야 함? 무슨 문제집 풀어야 함?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글도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한 이유는 내가 나한테 딱 맞는 문제집이나 인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지금 못했던 거다. 나 이거 책 사주면, 나 인강 이거 등록해주면 공부할게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열심히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택배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 집에 책이 배송 오면 내가 공부를 하겠어라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인강을 딱 펼칩니다. 자, 그러면 희망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님들 강의를 딱 보면 OT 강의 보고 맛보기 강의들 보면 내가 너 같은 애들 몇 등급 만드는 게 전문이다 하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혼자서 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쌤이 풀어주시니까 머릿속에도 좀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옛날이랑 달라. 알 것 같아. 뭐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강의를 많이 들으면 점점 좌절에 빠집니다. 왜 잘 안 되지? 점점 이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좌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 내가 다 외운 것 같아. 근데 다음날 풀려고 하니까 어제 분명히 외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하면서 점점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공부 의욕도 떨어지고 점점 이제 공부랑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죠. 나랑 비슷한 학생들 어디 있지? 나랑 비슷한 수준의 있던 선배들 어떻게 공부했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줄게, 불가능하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열정이 타올랐지만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가고 포기를 하게 되죠. 공부만 포기하는 거면 사실 상관없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학습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어차피 나는 공부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제 수험 생활을 넘어서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습득할 때 큰 장벽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 내가 타고난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타고난 공부 재능을 안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죠. 물론 이 타고난 선청성이나 능력들이 공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베이스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과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했지만 쉽게 포기를 했는가? 가장 명확한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죠. 여러분 약 올리려고 화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결정적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이 너무 적어요. 알고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원리, 개념을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어떻게 이 두뇌 프로세싱이 되냐면, 내가 아는 것에서 조금 더 한 겹 덧대서 내 아는 게 조금씩 더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거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건 새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얘는 타조인데 못 날아다니는데 얘도 새라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 날아다녀야 새인데 날지 않아도 이 새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지식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아는 게 너무 적죠. 이 그림으로 따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동그라미의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밖에 있는 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내가 알 가능성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들. 자,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새롭게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지식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 원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파란색 원은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예요. 빨간색 원에 있는 우리 노배들은 알고 있는 게 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이 빨간 원의 둘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죠. 얘는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노배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훨씬 더 바깥쪽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만 그걸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1, 2, 3 숫자 배우는 애한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갖다 내면 그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면서 차근차근 이 동그라미를 키워나가면서 미적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전혀 몰라. 내가 이해할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미적분은 이렇게 생겼군요 하면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암기로 접근했을 때는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암기로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내일이 되면 머릿속에 사라지고,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게 유명한 이 뭐예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죠. 하루 지나면 까먹고, 하루 지나면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한 20%만 남고 다 까먹어 버리는,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 정말 이해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반복해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럴 거예요. 공부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안 돼.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죠. 열심히 집어넣었어. 억지로 막 외워가면서. 근데 내일 되면 절반은 날아가 있네. 일주일 지나니까 더 절반은 또 날아가 있네. 한 달 지나니까 거의 기억이 없네. 난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걸 내가 노력으로 극복해야지. 그 다음에 복습해서 내 지식의 양을 늘린다?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공부할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딱 맞닿아 있는 그 지식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포기해왔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초딩 수준이야. 초딩 수준인데 계속 고등학교 공부 시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우니까 계속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는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안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것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1학년 과정 공부하려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교과서 펴봤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빠르게 내가 확실하게 잡고 올라와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원을 키운 다음에 진도와 맞춰가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딩 공부하는 거 너무 부끄럽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부끄러운 건 순간입니다. 지금 이걸 안 채우고 넘어가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지식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공부하는 거, 그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개념을 보고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돌아갔는데 그 개념은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말로 술술 설명 못 하겠어?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해서 모르는 것들부터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게 초딩 과정일 수도 있고 중딩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길게 잡아야 뭐 2, 3개월이면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특히 뭐 수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목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걸 차근차근 쌓아가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지금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진도로 가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와 영어의 메인은 뭐죠? 지문을 독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봐야 되는 지문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지금 아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독해 문제집, 해석 문제집을 풀이하고 있을 텐데 과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초딩 수능 영어 독해, 수능 국어 독해 문제집 다 나와요. 내가 중학교 문제 펴봤는데 중학교 글도 내가 못 읽겠어. 그러면 더 앞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연구 조사를 찾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한 20% 정도 됐을 때 그 공부의 효율이 제일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글 또는 나의 오답률이 20% 이상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 수준이 안 맞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더 쉬운 난이도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장 진도 쫓아가지고 문제 내가 암기하고 억지로 풀다 보면 성적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성적은 정체하게 되고 공부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해야 될 양도 많아지고 개념도 복잡해지면 암기를 더 할 수가 없어질 겁니다. 반대로 지금 과거 걸로 돌아가서 초딩 거부터 중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한다. 진도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당장 성적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누적되면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 성적도 더 올라갈 겁니다. 반대 상황은 어떻다고요? 속도도 점점 더뎌질 거고 성적도 점점 정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는 기초부터 하겠어 라는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십시오. 언제 하느냐? 방학 때 하면 됩니다. 진도 막 나가라고 방학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과정 중에 부족한 거 잘 다지고 다음 학기 준비하라고 방학이 있는 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1년에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잘 활용하시면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들 잘 따라잡을 수도 있고, 평소에 진도 따라가기 바쁘면 주말을 틈틈이 활용하셔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공부를 안 했던 그 업보를 책임진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노베이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가 아까처럼 이제 포기하고 나면 내 재능 탓인가, 내 유전자 탓인가, 내 능력의 부족인가, 난 공부 못하는 놈인가 하면서 자기 비하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탓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차근차근 부족한 것부터 잘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행하는 동안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진도를 쫓아가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빨리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고 빠르게 쫓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성적 때문에 지금 공부도 어설프게, 그러면 계속 어설픈 상태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완벽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후행을 다지지 않고서는 그 지점까지 다다를 수 없어요.